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 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국방부는 8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했다. 핵비확산 원칙 앞세운 미, 한과 핵잠 연료 넣고 줄다리기 예고.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의 이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할 상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16에서 20일 극비리에 방미해 워싱턴 주요 부처 인사들을 만났다. 이후 청와대는 김 차장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현안 및 영내 정세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이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는 주요 부처들 외에 이례적으로 에너지부를 접촉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엔 국가핵안보국이 있다. 핵잠수함 개발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km에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의 철폐와 함께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조치로 불려왔다. 김 차장은 앞서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 제한을 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역할을 한 데 이어 핵잠수함 연료 문제 해결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2015년 개정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했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합의가 없으면 자체 핵연료 개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타진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들어 군사적 목적의 핵잠수함 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첨단 전략무기인 차세대 핵잠수함과 경항모 개발을 북한 대응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왔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자주 국방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정부는 핵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일 외교당국은 해당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으로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사안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아예 검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미국과 하고 싶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협정 13조에는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등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없다고 돼 있어 정부와 미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원자력 협정 등에 따라 한국이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을 통한 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지도 못한다면 핵잠수함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잠수함 연료를 보유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방안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 국가도 핵연료 수출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풀어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다만 미국 국내법상 농축우라늄 제공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 포럼 이사장은 미국 원자력법상 군사용 농축우라늄의 대외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농축우라늄을 한국에 판매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과 비확산 기조에 반하는 특별 대우를 한국에 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추진하다 무산 문 대통령 대선 후보 때 핵잠 필요. 군은 노무현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6월 2일 해군이 보고한 핵잠 건조를 승인했고 그 날짜의 의미를 담은 362사업이란 명칭으로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된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2차 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자주 국방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인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핵잠을 최적의 대안으로 봤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핵잠 개발은 난관에 봉착했다. 군 관계자는 사찰 과정에서 핵잠 사업이 드러날 경우 핵개발 의혹 등 대외적 파장을 우려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핵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부상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핵 위협이 임계점으로 치닫자 핵잠수함이 대응 카드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7월 민간의 고체연료 추진체 전면 개발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하면서 핵잠 도입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어 군도 총 300조 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4,000톤급 잠수함의 핵추진 가능성을 거론하자 현 정부 임기 내 핵잠 도입이 공식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 축전지를 충전하고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물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자망 속도도 디젤 잠수함의 최대 3배에 가깝다. SLBM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 추적하는 동시에 유사시 북한 수역 근처에서 대기하다 핵심 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엔진만 핵연료로 가동하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미국, 중국 등이 보유한 전략 핵잠수함과는 다른 것이다. 전략 핵잠은 엔진이 핵추진일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실은 SLBM을 탑재한 것이다. 군 안팎에선 현재로선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될 4,000톤급 잠수함 3척의 핵잠 건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에서 6번함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더라도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과 1000km급 순항미사일을 실은 핵잠 3척을 갖게 되면 북핵 억제는 물론이고 주변국 견제 효과가 클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건조비와 핵잠용 원자로 제작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차라리 재래식 잠수함을 여러 척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반론도 없지 않다. 한국형 핵잠수함 추진하는 정부, 미국과 방위비 빅딜 하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김 차장의 지난달 16에서 20일 방미 당시 미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 판매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원자력법상 농축 우라늄의 군수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동맹이라도 핵비 확산을 위해 핵물질의 군수용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자 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 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민수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차장이 미국까지 가 의사를 타진한 것을 두고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고받기를 통해 핵잠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독자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김 차장의 지난달 방미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이번 방미 때 핵잠수함 연료 독자 생산을 예외로 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핵잠수함 자체 건조도 거론된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번함 건조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체 건조든 다른 나라로부터의 도입이든 결국은 원자력 기술과 연료를 민수용으로만 통제하는 한미원자력 협정상 예외를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용인할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예외 인정 아닌 전체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태를 갖는 램 필름입니다. 이렇게 스텔스 성능을 갖추도록 인쇄된 유연한 필름을 KEFX 전투기 표면에 붙이는 형태, 즉 자동차에 랩핑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착함으로써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름형 코팅의 장점은 기존의 렌토료처럼 특수하게 관리되는 전문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므로 외부 온도 변화, 특히나 비와 수분 등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충분한 환경시험은 아직 실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방위사업청의 자금 협력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2019년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한 X-쿠밴드 대역 반사파 측정 결과 무려 -40.7dB 수치, 즉 레이더 반사파가 1/10,000까지 감소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론 KEFX가 가진 우수한 RAS 형상 설계에다 스텔스 메타 코팅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스텔스 유리, 전문적으로 전도성 코팅 재료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의 헬멧이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형성하므로 반드시 조종석 유리도 스텔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F-16 블록 50입니다. 조종석 유리창이 살짝 금빛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이나 F-16을 보면 조종석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얇은 금으로 조종석 유리 전체를 코팅했기 때문입니다. 금이 사용된 것은 도체 중의 전기 전도율, 즉 전도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며 레이더판은 전도성이 높은 도체를 통과할 수 없기에 결국 열로 바뀌어 소멸하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F-22A나 F-35 스텔스 전투기,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의 조종석 유리는 보라색 혹은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이는 금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우수한 ITO 코팅을 새롭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전도성은 좋지만 가시광선 투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와 카이는 현재 KEFX를 위한 투명체 전도성 코팅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유는 스텔스 성능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행 중에 태양열이나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얇은 도체 필름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효과도 상당해서 F-16의 경우에는 CD형 이후부터 제한적인 렌토포와 조종석 유리에 대한 금 전도성 코팅을 적용해 RCS를 1에서 3제곱미터급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개발 단기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타이푼이나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국가연과 카이가 개발 중인 전도성 코팅 기술도 항공기나 전자업계에서 널리 사용 중인 ITO 필름 코팅, 즉 아크릴 계열 투명 유리창에 10에서 20나노미터 두께의 ITO 필름을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 개발된 ITO 코팅의 성능은 X밴드 대역 주파수 대역에 대해 수직 입쇄된 레이더파에 대해서는 90% 이상, 경사 입쇄된 레이더에 대해 80% 흡수율을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KEFX를 위하여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핀을 사용할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성원자 구조물인 그래핀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이며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차단하는 척도인 열전도성의 경우에도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아주 낮아 550나노미터의 파장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이나 되어 기존의 ITO 코팅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중요한 것은 도그파이터 상황에서는 조종사의 눈이 전투의 핵심이 되는데 기존의 금이나 ITO 코팅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는 데다 가시광선을 차단해 장거리 표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핀은 무적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설명해준 전문가는
핵심이 되는 그래핀 소재의 생산 기술이 아직 제대로 확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생산체계 마련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핀 기반 조정석 유리는 아직 미국도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이므로 한국에서 먼저 성공해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제한할 수 있는 전략적 신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자공학 기반이 튼튼해 그래핀 기술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역시나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환경시험과 그래핀 양산기술 확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자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아주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한국형 다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메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금 투자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F-X를 위한 메타 스텔스 기술과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위해 개발 중인 메타 스텔스 기술, 한국의 자랑인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등의 첨단 기술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08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